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요. 혹시 성질 급하신 분이 좀 미리 보고 싶으시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블로그 주소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 섭소천. 100% 리얼 불타는 짝사랑 스토리. 나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를 사귀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여자를 갈아치웠다. 내가 바람둥이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반이 바뀌어서,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들이었다. 만약에 같은 반이 또 되었다면 나는 계속 그녀들을 사귀었을 것이다. 1학년 때는 지원이, 2학년 때는 재원이. 재원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애였다. 한 번은 재원이가 나에게 참외를 깎아주기도 했었다. 3학년과 4학년 때는 의정이었다. 얘를 2년 사귄 것은 3학년 반이 그대로 4학년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나는 의리를 지키는 놈이다. 이때가 나의 국민학교 사랑의 리즈 시절이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는 앞에 앉았고 의정이는 내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밑으로 손을 뻗어서 의정이의 손을 잡고 수업에 참여했다. 그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을 테니 참여란 표현이 맞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정이의 짝꿍놈은 나를 얼마나 재수없게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걔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너무 뜨거웠기에 그따위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 의정이는 가래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좋아했다. 가래를 뱉지 않고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행위를 했다. 다행히 나는 그녀와 뽀뽀까지는 가지를 않았다. 물론 앞에 그녀들과도 뽀뽀는 없었다. 플라토닉이라기보다는 그저 어려서. 하지만 그 심장이 쿵쾅거린 만큼은 성인이 되어서 모든 스킨십이 허락되었을 때에도 절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강렬함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추운 겨울이었다. 의정이를 교회 안쪽 나무 창고로 불렀다. 빨간 목도리를 한 그녀가 살벌한 나무 창고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카드를 주었다. 지금 그 내용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조그만 카드에 사랑한다는 말이 24번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뜨거웠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는 정말 뜨거웠다. 그런데 그리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4학년 겨울방학이 끝났는데 의정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그녀가 방학동으로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학동? 너무나 생소한 동네였다.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였다. 당시에 무슨 핸드폰 문자를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몰랐으니 전화도 못했겠지.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가버렸다. 나의 젊은 날의 사랑이여. 그렇다고 상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도 그녀들을 사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5학년, 6학년 때. 그때는 강렬하지 않아서였을까. 어쨌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나의 강렬한 연애세포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는 감정을 욕심에 팔아버렸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서울대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에 눌려버렸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서울대에 가고 싶은 욕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욕정이란 표현이 분명했다. 너무나 강렬했고 맹목적이었기에. 그래서 나는 정말 공부만 했다. 나에게 중고 시절이란 없었다. 그 시절엔 공부밖에 없었다. 고등학교를 89년도에 졸업하고 30년 만인 2019년에 처음으로 동창회를 갔었는데 애들이 나를 몰라봤다. 나는 당시에 항상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서 조용히 공부만 하던 놈이었으니.
물론 그 사이에 한 번의 에피소드는 있었다. 중3 때 우리 교회에 한 여자애가 나오기 시작했다. 딱 봐도 날라리였다. 그런데 예쁘고 귀여운 날라리였다. 조금 통통하게 오른 볼살이 예뻤다. 얘는 좀 노는 애였다. 남자애들도 많이 만나고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만 다니는 애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예뻤지만 그녀에게 마음을 두지는 않았다. 나는 목사 아들이었고 모범생이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는 걔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포기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던 중에 성탄절 이브가 됐다. 교회에서는 성탄절 이브에 새벽송을 돌았고 새벽송을 다 돌고 나면 학생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온라인에서 했다. 큰 쟁반 몇 개에 새벽송 때 받은 온갖 종류의 과자들을 종류별로 섞어서 놓고는 우리는 둘러 앉아서 밤새 놀았다. 교회 집사님들은 떡국을 끓여주셨다. 온라인을 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하면 항상 들어가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커드, 영어 표현으로 오커드, 참 어색한 짓인데 당시에는 왜 꼭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다.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해라 그러면 하기 싫다 그러면서 또 억지로 하는데 되게 잘해. 어쨌든 이런 이상한 노래 부르는 것이 꼭 있었다. 서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어색해하면서도 우리는 굳이 그 짓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었다. 당시에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걸 불렀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가요를 몰랐으니까.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공간이 너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싫었다. 그리고 드디어 날라리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지금 그녀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난생 처음 들어봤다. 나는 복음성가 말고 들어본 적도 불러본 적도 없었는데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그런데 그녀의 나의 옛날 이야기는 조덕배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당시 둘러앉아 있었던 40명이 순간 정적, 오직 그녀의 노랫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날 걔한테 빠졌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빠진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녀가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나 또한 그녀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용기도 없었으니 포기를 했으니 마음을 애태울 일은 없었지만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켠에서 어떤 찌릿찌릿함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예배 때였다. 그녀가 웬일로 예배에 왔다. 그녀는 매주 나오지는 않았다. 워낙에 공사가 다망한 분이셨으니. 그런데 그 주에는 웬일로 그녀가 출연했다. 내 가슴이 뛰었다. 빙신? 가슴은 왜 뛰는데? 그래도 부질없는 어린 내 가슴은 마치 본능처럼 뛰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를 하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민우야 잠깐 와봐. 왜? 그녀가 나를 왜 보자고 할까? 겁이 났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렇게 그녀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당시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었다. 나는 완전히 겁을 먹은 동그란 눈을 감히 그녀를 향해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섰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줬다. 이건 뭐지? To be continued.